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클로버, 좀 볼 텐데, 일단 1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보시던 분들 아니면 또 저희 구독자방, 단체방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었죠. 네. 다시 잡을 만한 매수 타점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만큼은 아직은 저는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내가 추가적으로 오늘 매수를 결정을 하실 분들이라면, 하셨던 분들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올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만약 그 자리가 안 오면 내게 아니다. 이렇게 마인드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이라는 건 뭐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하면서 타점을 잡을 때 기회를 놓친 적 정말 많죠. 근데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내 자산이 떨어지거나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회를 한 번씩만 잡아도 결국 우리의 자산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자리는 아마 심리적으로 마인드셋만 잘 우리가 정립을 하면,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기술적 분석상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이 파동적인 그림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뉴스나 재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고는 왔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네, 새로운 건 없고 이젠 이 정도 단계에 들어섰으면 뉴스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올까? 이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 클로봇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외인과 기관, 외국인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고 매도 같은 부분들은 이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기타 법인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이 기타 법인의 매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거는 지금 물량을 뭐 턴다, 뭐 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뇌피셜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 매매에 동조를 하시면 안 돼요. 뇌피셜 그러니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건 우리가 과거 차트나 과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약간 그 리플리 증후군처럼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마치 클로버의 고위급 임원이나 된 것처럼 무조건 이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 듣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럼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결국에, 이 투자의 관점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투자보다는 매매 관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벌려면 무조건 매매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 미래 가치,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기업이 앞으로 영위하는 지금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앞으로 미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막 판단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 그런 걸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주식으로. 그리고 적어도 제 주위에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아닌 100%다 매매로 접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이 종목이 너무 좋아. 펀더멘털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좋아. 그래서 투자를 했어. 근데 기업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안 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왠지 아세요? 내가 샀을 때 이미 다 선반영됐던 자리 고점에 샀거든. 아니면 정말 기업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움직이질 않거든. 그래서 내가 1년을 장기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찍히잖아요. 그럼 사람들 멘탈 나가요. 멘탈 나가고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건 결국 내가 살다 보면 내 자식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돈 쓸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 투자를 하려다가도 돈이 필요해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으로는 장기 투자의 관점보단 매매 관점이 맞고, 그리고 특히나 이 클로버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매매 관점에서 보는 게 맞아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지금 차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최근에 여기 언덕, 최근에 이 고점 언덕을 넘을 때, 여기 언덕을 넘을 때 아직 클로버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언덕을 넘어서면은 그냥 시장가로 긁어라. 매수를 무조건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너스 타임 같은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매수 타점 대비 60%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이걸 좀 보여드려 보자면, 자, 볼게요. 이게 여기 저점, 최근에 뭐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또 여기 저점, 여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클로봇이 막 빠질 때,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이후에 주가 계속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주가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RSI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알고 가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많이 될 거라서. 그래서 볼게요. 자, 클로봇을 내가 좀 째리고 있었어. 막 이게 쌍바닥을 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여기 구간, 이 저점 라인에서 나왔던 RSI가 이 과매도 구간이죠. 과매도 19포인트 정도.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점을 깼지. 여기 저점을 깼잖아. 저점을 깨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오히려 저점은 낮아졌는데 현재 RSI 과매도 구간은 높아졌죠. 너무나 명확하게 높아졌습니다. 반대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과매도 구간에 대한 RSI 지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냐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에 그냥 무작정 여기 이탈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네,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러면 언제야? 바로 이때지. 이때.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들어가고 이때 매수를 해서 손절가를 여기다 두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대 수익은 이렇게나 높아지는 거고, 손절 라인은 여기 해봤자 1% 2%. 그러면 이게 손익비가 말도 안 되게 좋잖아. 이런 식으로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종목들, 클로버처럼 이제 막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막 따라 붙기보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실한 고점이 언더, 그리고 저항대를 맞았던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면 차라리 이때 매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클로버 상장 이후에 제가 한번 이 타점을 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과연 고점이 나온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자면, 저는 이거를 좀 제가 만든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요, 이게 전체적인 상승 파동이라는 건 총 5파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A, B, C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로봇은 이렇게 지금 아직 5파동치에 대한 고점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 구간에서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다 다시 올라갈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고요. 자, 볼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렸던 타점이 어디였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0.382 구간에서 반등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니까. 조정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를 다시 또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을 분명히 가져갔었고, 물론 꼬다리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마지막 5파동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제가 좀 더 예측을 해보자면, 이 단계 아까 여기 맞죠? 여기에서 제 저점에서 매수점을 기다렸던 것 같이,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점을 뚫을 텐데, 이때는 마지막 5파동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 큰 비중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전량 매도를 해도 괜찮아요. 왜? 주가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오히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했지만 RSI는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는,
대략 이 정도 선으로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낮아지는 다시 한번 하락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추세가 또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어떤 식의 대응과 어떤 식의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파동적인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좀 감이 오시죠? 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 관점으로 해서 지금 돈 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관점으로 기술적 분석이 현재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저와 함께 앞으로 저희 구독자방 단톡방에서 구독자분들은 다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클로봇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클로봇이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 뭐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건 믿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우리의 기준과 원칙만 가지고 매매를 합시다. 매매를 합시다. 매매를. 네. 매매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돈만 벌면 된다. 돈만 벌면 장땡이다. 우리가 무슨 주식으로 체면 차리면서 돈 버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주식으로 돈 벌면 돈 버는 거지. 뭐 삼성전자로 돈 벌면 잘 버는 거고 클로버스로 돈 벌면 못 버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그 링크가 있어요. 설문지 링크가 있는데 이 설문지 링크에 여러분들의 평단가나 비중 적어서 설문지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내 다른 종목들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도 적어서 저에게 설문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좀 좋은 피드백을 해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볼 테니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다 내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걸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25년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 매매 관점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타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에 어떤 좋은 타점에 들어갔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SK 하이닉스를 투자를 했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작전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매 한 가지 돈 버는 건 내가 수익률만 나면 되는 거다.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클로버 많이 참여해서 또 꼭, 이게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네, 이 번호로 클로봇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많이 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주식, 이런 실시간 대응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